청소가 되게 쉽더라고. 나 잘렸어. 대여섯 번째 되니까 자르세요. 이제 첫 마디는 하지마.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왕이 되고 싶진 않고요. 저희 회사는 호텔 운영 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꾼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 숙박시설을 가보면 하우스키핑 부서가 있고 프론트데스크 부서가 있고 마케팅 부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고정비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들을 빼서 하나의 플랫폼 형태로 시켜서 하나의 건물을 운영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좀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건물들, 여러 가지의 방들을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숙박업도 부동산 운영이거든요. 건물주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탑라인을 올리는 것과 비용을 줄이는 두 가지인데 탑라인은 일본이 이미 워낙 숙박시장이 좋아서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정비를 줄일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유수의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그룹들이 이렇게 모노폴리 형태로 운영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다 보면 혁신이라던가 발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려운 부분을 긁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 관련된 파트너사들은 라쿠텐도 있고요. 일본의 부동산 개발회사라던가 부동산 건설회사라던가 세키스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중에 하나인데 지지하우스 2015년에 창업을 했을 때 매출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 한 25억 원 정도가 됐고요. 1, 4분기에 매출이 작년 전체 매출이 한 80% 정도가 돼요. 올해는 한 150억 정도? 제가 모건셀리를 퇴사하고 창업을 하기까지는 한 1년 한 6개월 정도고요. 제가 벤처 캐피탈에 한 1년 2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창업 준비 자체를 벤처 캐피탈에 있으면서 했어요. 실제로 저희 회사의 첫 번째 투자자가 그 벤처 캐피탈 대표님이셨어요. 제가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흔쾌히 어떤 내용인데? 라고 들어보시더니 투자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실제로 저는 VC에 있으면서 창업 준비를 했습니다. 5천만 원. 그 모건셀리 자체에서 이제 사람을 레이오프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 받고 HR로 올라가더니 사라지고 이메일 보냈는데 답변이 안 되고 전화해보면 나 잘렸어 이러니까 그때는 진짜 많이 무서웠었어요. 나도 잘리면 뭐하나 굉장히 막막했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런 게 제가 다니면서 한 6번 정도를 겪었는데 한 대여섯 번째 되니까 자르세요 5년 뒤, 10년 뒤가 됐을 때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는데 답이 그냥 바로 1초 만에 아니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왜 다니고 있지? 사표를 내야겠다. 사표를 쓰게 됐죠. 다 힘들어요. 창업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하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쉬워 보였기 때문에. 창업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나고부터는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자기도 이런 건 사업을 하고 싶고 이런 사업을 하고 이제 첫 마디는 하지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얘기를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책임감인 것 같아요. 모건스탠리에 있을 때는 퇴근을 하면 제 인생이잖아요. 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일과 생활의 밸런스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출근이라는 개념도 퇴근이라는 개념도 잘 없어지고요. 매일매일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계속 고민을 하죠. 다 놓아버리면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투자자들이나 다 저만 믿고 지금 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되게 힘들죠. 네. 왜냐면 모건스에 있을 때는 퇴사할 수가 있었잖아요. 놓아버리면 되는 건데 지금은 놓아버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제 최종 꿈은 H2O Stay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아시아 전역에 퍼져서 저만의 좀 엠파이어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가장 큰 목표인데 플랫폼 사업은 성장을 100%, 1000% 이렇게 해도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부동산이랑 관련된 것들은 한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실제 결과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이 회사가 점점 잘 되면 처음에는 5실짜리 건물이었다가 10실짜리였다가 20실,
50실 뭐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죠. 저는 실제로 아직도 그 호텔을 오픈을 할 때 제가 직접 가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저만의 엠파이어를 갖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일본 숙박시장 자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첫 번째는 공급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한국도 제가 볼 때는 곧 똑같이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지금 거의 매년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거의 30%씩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한 4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일본을 찾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숙박시설에 대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 큰 바이럴리티를 끌고 있죠. 그 비타민 가게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했었는데 16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3년 동안 제가 했었어요. 약장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언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청소를 제일 먼저 택했던 이유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베케이션 렌탈 업을 하고 싶었는데 자본금이 없었어요. 돈이 되게 많이 드는 비즈니스, 부동산 관련된 비즈니스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 돈을 벌 목적도 있었지만 청소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 힘든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경험해보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다 해봤어요. 청소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청소가 있어요. 건물 청소라던가 가사동 청소라던가 정말 제대로 된 약품이나 기계가 없으면 진짜 힘든데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청소기랑 대걸레만 갖고도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하루에 많을 때는 한 10시간, 11시간 정도 청소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기존 호텔업에 고정비를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매출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청소하시는 분들의 비용, 그게 고정비로 잡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정비를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청소하시는 분들을 좀 플랫폼화 시키면 그러면 정말 필요한 때만 청소를 하고 그 이분들 청소하시는 분들도 스케줄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되고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실 수 있고 호텔 입장에서도 정말 필요한 만큼의 청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겠구나. 꼭 똑똑할 필요는 없어요. 책임감.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좀 더 큰 회사가 되고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데드라인을 안 줘봐요. 사실 뭐 급하다 안 급하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책임감이 굉장히 뛰어난 직원분들은 물어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일을 여러 가지를 던져줬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 데드라인에 이 우선순위대로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다 던져주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대부분 안 하세요. 재능이라기보다는 성격이 더 큰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한테서 사실 되게 찾기 어려운 캐릭터예요. 오늘이 그 하우스케어 이사회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끝나면 이제 바로 이사회에 가서 자회사 대표님과 뭐가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네,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한입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배웠던 것들을 창업을 해서 이렇게 회사를 만들고 직원들을 관리를 하면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 훌륭한 회사에서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요. 네, 더 제 위치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모건스탠리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